네, 정선을 그대로 2대 조직 역량 강화 강의할 김하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베스트 리더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리더님들께서요, 각자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전통시장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더님들께서 모이셔서 조직력을 강화해야지만 우리는 이 전통시장을 그렇죠, 정선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리더란 뭐예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좋은 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의 능력 중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소통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상인 한 분 분이 좋은 리더신데요.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상인분들과의 소통 능력을 키워서 조직력을 어떻게 해요? 아주 크게 강화시키면 당연히 우리 많은 고객들이 정선 아리랑 시장을 방문해서 많은 분들이 뭘 느껴요? 만족감을 느끼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란요,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객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들끼리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미션입니다. 유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대 혁신 서비스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직 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핸드폰 사진이 보이십니까? 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와, 저 뚱뚱이 벽돌 핸드폰 나 봤었어. 나 사용했던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 핸드폰 뭐야? 모르겠어.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 세대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 뚱뚱이 핸드폰, 벽돌 핸드폰을 썼던 분들이 지금은 뭘 쓰고 계세요? 스마트 핸드폰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이 적응을 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있고 사람에 적응하는 것도 있다. 세상이 변하면요, 사람도 변하기 시작하겠죠. 자, 우리 핸드폰 안에는 알람 시계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V를 시청할 수 있는 TV 기능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알람 시계를 사용했고 지도를 폈고요. 그리고 TV를 꼭 테레비로만 봤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유연하게 지금 전통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유연하게 우리 상인들과 리더님들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겉으로만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요. 그리고 홍채도 다르고요. 지문도 다르고요. 입술 주름도 다릅니다. 목소리 하나까지도 다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유연성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하나 드려볼게요. 일요일 아침이에요. 주말 아침 꿀잠을 자고 있는데 청소기 소리가 들려요. 윙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여기 위에 1번에서 6번의 감정을 보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손가락을 딱 들어주시고 몇 번을 하실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저는 2번. 자, 저는 왜 2번이냐면 자고 있는데 헉 하고 놀란 거예요. 그 소리에. 자, 어떤 분들은요, 5번을 택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5번을 택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원래 청소기 담당은 내 담당인데 누군가가 돌려주니까 난 너무 좋았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1번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도 있었고, 다양해요. 같은 상황이지만 느끼는 것이 다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또다시 하나를 상황을 드려볼게요.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성이 나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1번에서 6번 감정 보이시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손가락 딱 펴주시고 하나, 둘, 셋. 전 5번.
당연하지. 뭐 이런 표정? 자, 여러분들 어떤 표정이세요? 아, 어떤 분은 6번 하셨어요. 6번은 설마 그 사람이 나를 놀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1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나 다양하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때도 느끼는 건 다양하겠죠. 그래서 다름은요, 차이입니다, 선생님들. 이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는 틀렸어 라고 하다 보니까 불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 이거 우리 상인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따봉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많은 옆에 있는 상인분들한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갑니다. 자, 시작!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오늘부터는 인정을 많이 하시는,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 상인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공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는 그렇죠,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은 대화를 안 할 거야. 공감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맞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공감 언어를 활용하셔서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상인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상체를 살짝 앞으로 빼보세요. 앞으로. 고개도 앞으로.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맞아 그랬구나 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시작. 맞아 그랬구나. 그렇죠. 뭐냐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네 말을 잘 듣고 있어. 이렇게 앞으로 상체를 빼고 고개를 끄덕끄덕. 예를 들어서 제가 상체를 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팔짱을 끼고 고개를 들고 이라고 하면 건성으로 드는 듯한, 기분이 나쁘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은 상체를 앞으로 하고 리액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족들과도, 그리고 동료와도, 친구들과도, 아니면 연인과도 항상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긍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정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래, 긍정이야, 극복해야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 글을 보면 나는 이 일을 잘 못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이 일을 훨씬 잘 할 거야. 나는 결코 이 일을 끝마치지 못할 거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부정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긍정의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자, 나는 이 일을 아주 잘해. 나는 이 일을 조금을 미루기는 하지만 끝까지 마치지. 나는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강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상인분들을 보면서 우리 상인분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면 전통시장의 가치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전통시장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아리랑 아리랑 어라하리요 어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 상인분들과 함께요, 공감하는 거, 그리고 긍정 언어 사용하는 거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요. 조직력을 강화를 잘 했어요. 그리고 나면 시장의 안전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끼리 소통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도 막 많이 오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것도 우리 리더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재 사건들을 쭈루루룩 보기 시작하면요. 많은 곳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2010년대를 제가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부산 서면의 노래방에서도 화재 사건이 났었고요. 그리고 고양 종합터미널에서도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밀양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도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지 않아서 좀 큰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고요. 그리고 원주에 중앙시장에서 2019년도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후화된 시설에서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들은 안전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서로가 필수적으로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야, 우리 가게 아니니까 저 가게 알아서 하겠지. 나 몰라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다른 곳에서 내가 아닌 다른 상점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빠르게 가서 초기 진압, 대처를 빠르게 해줘야지만 큰 불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삼척과 고성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초기 진압이 빠르게 되지 않아서 이 불이요 꺼지지를 않고 계속 번지고 불씨가. 그래서 한참 오랫동안 만에 이 불을 다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필수적으로 우리 상점에 소화기를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상인분들 중에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있다라고 하면 소화기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뭘 갖다 놓을까요? 투척용 소화기를 가져다 놓는 거. 요거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는 화재 시 대응 방안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퀴즈예요. 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퀴즈를 내면 신고해야 되나? 도망가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데요. 일단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처음에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은 불이야를 외치는 겁니다. 알리는 게 첫 번째다. 사실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 안전교육을 받기 때문에 불났을 땐 바로 알리는 거라고 탁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게 습관화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인분들께서 상인들끼리의 회의 시간에는 안전교육 같은 거 필수적으로 대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불이야!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불이야! 그렇죠. 이렇게 큰 소리로 불이 난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건. 그리고 뭐 손수건이나 그냥 일반 수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짧게 숨을 쉬면서 낮은 자세로 빠르게 말고 질서 있게 차례 피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실은 시장에서도 안전관리자님이 계셔서 이런 상황에 조금 유도해주는 유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대피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있게 대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적으로 우리는 일할 때 주머니나 이런 곳에다가 손수건 넣어두세요. 왜냐?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건으로 코와 입을 이렇게 막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 산악용 등산 그거 있죠. 손수건 큰 거, 요만한 거. 요거를 접어가지고 세모로 접어서 묶으면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내 지시에 따라서 피난 유도 등 따라서 질서 있게 대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높은 곳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왕관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커튼을 이용해서 대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화재가 났습니다. 대피하실 분들은 대피를 하시고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초기 진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화기 사용, 남성은 40.2% 사용이 가능하대요. 여성은 8.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연습용 물 소화기를 가지고 다 같이 상인들이 소화기를 쏴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초기 진압 이야기를 하냐면요. 초기 진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플래시 효과라고 해서요. 아주 플래시 오버 효과는 잠깐 사이에 불이 폭파하듯이 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발아우 초기 5분만이 골든타임이다. 그 안에 우리는 바로 초기 진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화재 시의 대응 방안을 보면 소화기 사용법도 있지만 소화전 사용법도 있다. 그래서 이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전 문을 쫙 열잖아요. 열면 우리 선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가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세로로 길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노즐을 뽑아서 갈 때 말려져 있으면 말려서 안 풀리기 때문에 정리가 이렇게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불이 났을 때 달려가세요. 문을 열고 노즐을 잡습니다. 한 분은 불난 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거기에서 왼쪽으로 레버를 돌립니다. 그럼 물이 노즐을 따서 쭉 하고 분사가 되겠죠. 도착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즐에 있는 앞에 있는 레버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물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소화전 사용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근처에 있는 소방서에 이야기해서 소방 대피 훈련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응급 상황 시에는요, 많은 분들이 잘 대피하시면 좋겠지만 쓰러지는 사례들, 다치는 사례들도 사실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상인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의식을 확인해야 되겠죠. 여보세요? 눈 떠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겨서 의식을 확인해 봅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호흡을 확인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내가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상인분한테 누구누구 선생님 신고 좀 해주세요. 자동 제세동기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압박을 실시해야 돼요. 자, 왜냐면 심폐소생술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4분이에요. 4분 안에 우리는 열심히 이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요청하신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신다. 우리 가슴 압박을 30회 하고 원래는 2회는 인공호흡 하세요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사실 인공호흡은 의료인들만 의무적이지 일반 사람들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인공호흡 하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9가 올 때까지 열심히 어떻게 해요?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AED기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전원만 키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 나옵니다. 가슴을 옷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가슴에 패드를 부착해 주세요.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자리에서 떨어져 주세요. 이러한 멘트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시에 따르면 되고 자동 제세동기 시행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슴 압박 시작하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도 열심히 가슴 압박을 해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들끼리, 좋은 리더들끼리 조직력을 강화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정선 아리랑 시장의 베스트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님들께서요, 훌륭하게 좋은 소통을 통해서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편리한 시장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6년 2월 17일 처음 문을 열었던 정선 아리랑 시장. 지금도 옛 시장 장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선 아리랑 시장은 그대로 옛 추억의 모습을 간직해야 되겠죠.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조직력을 통해서 우리 정선 아리랑 시장을 계속 가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대 조직 역량 강화 교육, 지금까지 김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